구찌를 젠지 세대 브랜드로 탈바꿈한 마르코 비차리 회장이 오는 9월 구찌를 떠납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으면서 2020년 매출이 20% 넘게 빠졌거든요. 물론 같은 해 경쟁사 LVMH도 매출이 감소하긴 마찬가지였지만 2021년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반면 구찌 보혜사 케어링 그룹은 경쟁사 대비 상승세가 미미합니다. 맥시멀리즘의 소비자들이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에 지난해 디자이너 미켈레가 먼저 떠났고 비차리는 사임하게 된 건데요. 박견리의 목돈연구소.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영 기자가 달콤한 인생을 25번 봤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저 거의 의심의 눈소리.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축에 꼽힐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김지훈 감독 다음으로. 그 감독하고 저하고 거의 그 막상막하가 아닐까. 너무 재밌는 영화죠. 네, 신촌 아트 무엇 극장에서 그 개봉관에서 7회, 나머지는 와. 집에서 야, 보았습니다. 찐팬. 찐팬. 네. 그래요. 그때 첼로를 배워야 되나? 그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약간 신민아 씨에게 그쵸.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신민아 배우에게 입덕했고. 갑자기 이 얘기를.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 때 요 영화를 봐도 좋을만 하다. 그래서 골라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영화 제목이 뭔가요? 예, 오늘의 영화는 하우스 오브 구치입니다. 2021년 작품인데요. 명품 브랜드를 만든 구치가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연출자는 그 이름만으로도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일단 이름이 흥행이네요. 네. 1937년생인 그는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에어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마션 등이 있습니다. 장르가 제각각인 그의 여러 작품을 관통하는 건 역시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이정섭 씨가 음식은 간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토리에 간을 맞출 줄 아는 스토리텔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화 흥행 성적도 좋았는데요. 제작비로 950억 원을 투입한 하우스 오브 구치는 전 세계에서 티켓 수입으로 1950억 원을 올렸습니다. 야, 2배 이상 벌었다. 네네. 갑자기 추억 돋는 영화가 많네요. 글래디에이터 코엑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군요. 엠박스에서. 영화 너무 좋아하시네. 네. 자, 배우 라인업도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누가 나옵니까? 예,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결혼 이야기 등의 주연을 맡으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떠오른 아담 드라이버가 마우리치오 구치로 출연했고요. 포커 페이스를 부른 가수 레이디 가가가 그의 부인 파트리치아를 연기했습니다.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예, 어. 연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분장을 달리하니까 네네. 진짜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또 실제 부부 사진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두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흡사하게 좀 이렇게 재현해 놨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네. 수 있습니다. 또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를 연기한 자레드 레토가 마우리치오 구치의 사촌인 파올로 구치로 나오는데요. 자레드 레토가 출연했다는 걸 모른 채로 보신다면 아마 끝까지 그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실 수 있을 정도로 분장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알파치노, 제러미 아이언스가 창업자 구치오 구치의 아들들로 출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했어요 거쳐온 영화 자체들도 너무 좋은데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영화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구치가의 부흥과 암투, 서로를 향한 질투와 살이를 그려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창업자 구치오 구치의 손자인 마우리치오 구치와 그의 연인 파트리치아입니다. 마우리치오는 법학 전공자로 구치가의 화려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그는 패션 산업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평범한 집안 출신인 파트리치아를 만나는 것 아버지인 로돌프 구치가 반대하는데요. 구치가의 돈을 보고 그녀가 접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네요. 보통 이럴 때
네, 아버지 하고 바로 헤어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사랑을 하면서 구찌가에서 아무도 두 사람 결혼식에 오지 않는데도 마우리치오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부인과 함께하는 그냥 평범한 삶도 좀 만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부인 파트리치아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하죠. 결국 아들을 향한 마음의 앙금을 털어버린 아버지 로돌프 구찌가 1983년 구찌의 대주주 지분을 아들에게 넘기며 마우리치오는 구찌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 워낙 힘든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할 때도 그냥 손발이 착착 맞았습니까? 예, 그 금슬을 경영에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는 결혼 후에 구찌 가문 일원이 된 것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성으로 구찌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 이미 구찌 가문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자의 손자들이 경영하기 시작한 기업들에서 많은 갈등이 보이듯 3세대 경영 체제로 들어간 구찌 가문은 구성원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였습니다. 이를테면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파올로 구찌는 가족에게서 오랜 기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찌 경영진 동의 없이 파올로 구찌라는 이름으로 패션 제품을 판매합니다. 파올로 구찌가 워낙 염가 제품 라인업 위주로 전략을 짜다 보니까 구찌 전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구찌에서는 파올로 구찌가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분개한 파올로 구찌가 자기 아버지 알도 구찌의 탈세 혐의를 미국 국세청에 알리기에 이릅니다. 와, 파국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예. 되면 거의 우리 아침 드라마 스토리로 가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나 앞에 있었던 이 모든 막장 드라마는 파트리치아와 남편 마우리치오 구찌의 다툼에 비하면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는 것에 심취한 건 파트리치아뿐 아니라 마우리치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파트리치아는 마우리치오가 무능력한 경영자라고 생각해서 매우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가 이렇게 너무 제멋대로 군다고 여기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에 마우리치오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깁니다. 구찌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파트리치아는 다 부숴버리고 싶다는 욕망에 빠지는데요. 실화 기반의 영화지만 결말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영화의 배경보다 시간을 좀 당겨볼게요. 그러면 구찌가의 창업 스토리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찌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 영화에서도 뭐 마우리치오의 대사를 통해서 살짝 드러나긴 하는데요. 구찌 창립자인 구찌오 구찌가 1897년 영국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들고 다니던 고급 가방에서 영감을 얻어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구찌라는 이름의 가죽 제품 전문 매장을 오픈합니다. 역시 남다르구나.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벨보이를 해도 이 사람은 한 끗이 달랐던 게야. 그러니까요. 뭘 똑같은 거를 봐도 그쵸. 뭔가 하나를 또 구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승마에 필요한 마구 제품을 제작하다가 점점 라인업을 넓혀가는데요. 1930년대에는 홀스빗, 다시 말해 말 제갈에서 영감을 받아 장식에 활용했습니다. 구찌의 홀스빗 장식은 지금까지도 구찌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입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이 브랜드가 계속 잘 나갔습니까? 예, 구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뭐 구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스로 맞닥뜨린 여러 한계 속에서 창의성을 꽃피워온 브랜드가 아닌가. 보통 인간은 이제 무제한으로 자유가 허용됐을 때보다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졌을 때 더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3장 6구의 제약 속에서 수많은 독창적 시조가 탄생한 것처럼요. 오호, 이 배운 분일세. 박창현 기자가 문학 청년이었다는 게 이게 속속 드러나네요. 왜냐하면 스스로 팍팍 티를 내기 때문에. 뭐 자. 들을 부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자, 네. 팍팍 티를 내고 있는 3장 6구 45자 안에서 이 창의력을 뿜뿜하고 있는 박창현 기자가 알려준 것처럼 이 시조의 완성도가 이 제약된 공간 안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구찌가는 어떤 제약 속에서 브랜드를 키웠습니까?
예, 구찌가의 역사 속에서 마주한 큰 제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패전국인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도 가죽과 금속 등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1947년 구찌우 구찌가 일본에서 수입 가능한 대나무로 가방의 손잡이를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방인 뱀부백의 시초가 되고요. 이후 구찌는 1951년 말 안장에서 영감을 받은 삼선마크 더 웹을 개발하고 알도 구찌는 아버지 이름인 약자인 GG를 로고로 개발하는 등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아, 그때였군요. 이 삼선마크하고 GG는 지금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영화의 배경은 구찌의 전성기가 지나간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영화 속 구찌는 이미 다소 한물간 브랜드로 나오는데요. 디자이너들도 오기를 좀 꺼려하고요. 아직 마우리치오 구찌가 회장이던 1987년 바레인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인베스트코프가 구찌 지분을 서서히 인수해 1990년엔 주인이 됐습니다. 인베스트코프는 1994년 미국 텍사스 출신 톰 포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해 브랜드 이미지 쇄신 작업에 들어가고요. 당시만 해도 아직 명성이 높지 않았던 톰 포드가 관능미를 구찌의 이미지로 삼으면서 다소 낡았다는 평가를 받던 구찌의 새로운 전성기를 안겨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톰 포드는 이후에 본인의 브랜드로도 네네네.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젊은 손님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구찌는 톰 포드 이외에도 몇 차례 부침을 겪다가 다시 올드한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요. 2015년부터 구찌를 이끌게 된 마르코 비차리 회장은 당시 무명에 가깝던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미켈레는 뱀, 호랑이,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를 다소 과할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구찌의 WG 로고도 강조하는 맥시멀리즘을 통해 G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디다스, 발렌시아가 등 여러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였고요. 이 기간 구찌는 광고 캠페인, SNS,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혁신적 마케팅을 하기도 했지요. 2015년 5조 5천억 원이던 구찌 매출은 비차리 회장과 미켈레 디자이너의 지휘 아래 2019년 13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2019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무려 40%를 넘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여기 빨간 뱀이 가방 한가운데 큼직하게 들어가거나 네네. 아니면 벌이 막 날아다니거나 예.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비싼 가방에 막 풍뎅이가 들어가거나 구찌다스, 발렌구찌 옛날 같으면 아 이거 가짜 제품 아니야? 막 이럴 법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다시 어려워요? 예, 구찌를 젠지 세대 브랜드로 탈바꿈한 마르코 비차리 회장이 오는 9월 구찌를 떠납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으면서 2020년 매출이 20% 넘게 빠졌거든요. 물론 같은 해 경쟁사 LVMH도 매출이 감소하긴 마찬가지였지만 2021년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반면 구찌 보혜사 케어링 그룹은 경쟁사 대비 상승세가 미미합니다. 맥시멀리즘의 소비자들이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에 지난해 디자이너 미켈레가 먼저 떠났고 비차리는 사임하게 된 건데요. 비차리 사임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CEO는 모 회사 케어링 그룹 임원 장 프랑스와 팔루스로 미국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서 감사와 재무를 담당하던 커리어를 시작하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구찌가 올해 한국 시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도 있고 뭔가 굉장히 그 주목받는 쇼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해 봄에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크루즈 패션쇼 이거 진행을 했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꽤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 구찌가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연 거는 2007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패션쇼를 연 건요. 조선시대 왕실이 의식을 거행했던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개최한 건 굉장히 이례적 일이죠. 구찌는 해당 패션쇼를 열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2차례나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또 구찌는 앞서 2021년 5월 서울 한남동에 국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구찌가옥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존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건 그만큼 국내 명품 시장이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구찌는 이때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건 알겠는데 이 사후 대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구찌가 사후에 파티를 벌였는데 하룻밤에 52건이 넘는 소음 신고가 있었고 네네. 이와 관련해서 한밤중까지 파티하고 나서 이 장소 옮겨서 파티를 했거든요. 사과는 홍보대 행사가 달랑 한 줄 했다. 굉장히 3시간 동안 민폐 끼치고 이게 보여줄 애티튜드냐.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명품 구찌의 애티튜드는 명품이 아니네 이런 비판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시장 소비자들에 대한 애티튜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것만은 뭐 분명해 보이죠? 예, 뭐 한국 명품 시장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 이상 커졌습니다. 이건 세계 7위 규모인데요. 또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은 41만 원으로 미국 35만 원, 중국 7만 원보다 위에 있는 1위입니다. 또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명품 브랜드 매장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221개인데요. 이는 가장 많은 도시인 일본 도쿄의 234개와 별 차이 없는 수치죠. 진짜 많긴 하네요. 자, 구찌 관련해서는 그 M&A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영화 속에서는 인베스트 코프가 구찌 가문에서 구찌를 사들였는데요. 1995년 구찌는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했고 인베스트 코프는 보유 주식을 처분했죠. 그런데 경쟁사인 LVMH가 구찌 주식을 조금씩 확보하며 1999년에는 무려 34%의 지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LVMH는 대주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지 않고 대주주 의사에 반해서 진행하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데요. 구찌는 프랑스 유통기업 피누 프랭탕 르두트 PPR 그룹에 백기사를 요청하면서 PPR로 주인이 바뀝니다. PPR은 2013년 지금의 케어링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구찌 외에도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 입생 로랑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돌아오는 시간. 영화는 재밌나요? 예, 영화는 굉장히 뭐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잘 나가는 동업자들이 서로에 대한 분노로 파국에 이르는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뭐 서로 양보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당사자들 속내는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갈라섰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입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는 꼴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자기가 파멸에 이르는 거를 좀 감수하면서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물귀신 작전. 네네. 하우스 오브 구찌는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던 동업자 부부가 왜 갈라서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준 작품이고요. 다만 좀 깁니다. 이게 2시간 38분짜리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부부가 처음에 연인이 돼서 막 꽁냥꽁냥하는 장면을 몇 개 날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명품 브랜드 구찌 내부의 알력을 그려내기 위해 출연한 명품 배우들 그리고 명품 감독이 만드는 이 조화를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 만한 영화 있습니까? 예, 고급 의리의 세계를 그려낸 명작이 하나 있어서 같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입니다. 1950년 런던에서 왕실을 위한 드레스를 만드는 의상실 디자이너 레이놀즈 앞에 어느 날 인생 최고의 뮤즈인 알마가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레이놀즈라는 이 가상의 인물은 여성에 쉽게 질려버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알마에게도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녀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연인을 떠나보낼 것인지 아니면 곁에 둘 것인지 내면의 갈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선 결핍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마치 현악 사중주처럼 우아한 연출로 드러내는 팬텀 스레드 놓치지 마세요. 또 출비 또 욕심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는 영화연구소였습니다.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